안녕하세요, PS입니다. 어느덧 롤토체스의 증강체라는 요소가 새로 등장한 지도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이미 충분히 익숙해진 다양한 증강체들에 대해 툴팁에서 제공되지 않아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는 다양한 숨은 정보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꿀팁 총 25가지를 모아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단결된 의지의 효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유행하는 조합들에 있어서 최종 조합 기준 평균 시너지수를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단결된 의지의 효율의 경우 각 계열의 대개 평균 기대 증강체 개수에 해당 증강체 레벨에 제공되는 능력치 값들을 곱하여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이프의 날이 제공하는 공격력이 30, 40, 55인 것을 감안했을 때 단결된 의지가 공격력과 주문력을 모두 올려주고 배치의 제약이 적더라도 적어도 5개 이상의 증강체를 활성화시켜야 어느 정도 비견이 된다는 점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 화학적 과부하 특성의 경우 화학공학이 사망 시 폭발하여 두 칸 내 적들에게 최대 체력 20%의 마법 피해를 입히는 증강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대 체력은 화학공학 기물의 최대 체력이므로 트위치 등의 기물들이 터질 때의 데미지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상대 탱커 기물의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가 아니므로 감안하셔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효율만 따진다면 워모그, 자크가 가장 효율이 좋겠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후방 2열은 후방 1열과 2열 모두를, 전방 2열은 전방 1열과 2열 모두를 뜻합니다. 추가로 공격력과 주문력은 기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킬 구성을 확인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강체가 나왔을 때 필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고에 바꾸기 싫은 기물을 빼내둘 수 있습니다. 대격변 생성기는 두 번째 증강체부터 등장하며 추가로 5코스트 기물이 들어가 있다면 다른 5코스트 기물로 변경됩니다. 대격변 생성기와 반대로 문제가 2배 1단계의 경우 첫 증강체로만, 골드와 프리즘, 문제가 2배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증강체에서만 등장합니다. 살아남은 유닛을 카운트하므로 허수아비와 혁신과 소환수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숲의 부적으로 생성된 분신은 유닛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숲의 부적은 분신을 생성하여 해당 분신들은 지배, 약자에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법공학 시너지 등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2배 카운트에서 역시나 배제됩니다. 판도라의 아이템은 매 라운드마다 대기석에 있는 아이템을 변경합니다. 크림 라운드 역시 카운트되므로 드래곤 라운드를 포함한 크림 라운드에서 등장하는 아이템 중 필요한 것은 빠르게 창고의 기물에게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방자 계열의 배치는 최대 8마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10개의 기물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응급처치 키트의 회복 효과와 보호막 효과는 기본 유닛 효과뿐만 아니라 룬 보호막 등의 증강체, 고물상 등의 시너지, 그리고 피바라기 등의 아이템 효과까지 증가시켜줍니다. 꼭 강화술사 계열의 조합이 아니더라도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점은 유닛의 공격이 대상의 방어력의 20%를 무시하고 추가로 회복 효과 50% 감소가 붙어 있습니다. 태양불꽃 망토, 모렐로와 유사한 치유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택과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고속 모드는 가진 골드가 10골드보다 적다면 2골드를 획득합니다. 하지만 30골드 이상을 보유한 시점부터 기본 이자보다 적기 때문에 3라운드부터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첫 증강체로만 등장하는 실버 증강체 4종류 중 평균 4.45 등으로 가장 저조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킨다는 앞에 선 경호대 챔피언의 전체 방어력이 아니라 경호대 시너지 등을 통해 추가로 획득한 방어력만 부여합니다. 툴팁과 달리 3성으로 올라갈 때에도 추가 능력치가 증가합니다. 또한 2성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증강체를 선택하여도 추가 능력치가 주어지며 돌연변이 상징을 통해 특성을 부여받은 기물도 해당 성급에 따라 추가 능력치를 받습니다. 번역 문제에 가려진 숨은 꿀 증강체로 실버 증강체 전체 기준 3.93 등 전체 3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격수의 은신처는 전투를 시작한 라운드마다 카운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자리를 변경하여도 스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 발밑에 카운트가 표시되기는 하나 준비 단계에서 조합을 위한 위치 변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움직여 보셔도 되겠습니다. 룰루는 고서에서 주지 않는 강화술사와 요들 특성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룰루를 집은 채로 까면 원하는 다른 증강체가 나올 확률이 증가합니다. 해적은 용병이 적을 처치하면 66% 확률로 1골드를 획득하는 증강체입니다. 여기서의 대상은 챔피언이 아닌 적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와 혁신과 소환수를 포함한 유닛뿐만 아니라 크림 라운드의 크릿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기대보다 약간 더 수입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패치로 골드 획득 확률 버프가 있긴 했으나 지난 패치 기준 평균 5.15 등으로 실버 증강체 전체 꼴찌의 지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택에 있어서 용병 자체의 난이도는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중공중 보급은 아이템이 2개 들어간 기물에 마지막 아이템 칸을 라운드 시작 시 완성 아이템으로 채워주는 증강체입니다. 아이템의 경우 1개의 완성템과 1개의 조합 아이템만 들어가 있어도 나머지 하나를 채워주는 방식이죠. 또한 과거 패치로 이때 채워주는 완성 아이템이 해당 챔피언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 될 확률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아이템이 들어갈 확률이 줄어서 매우 좋은 증강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중공중 보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증강체의 경우 고물상 효과와는 다르게 라운드 시작 이전에 아이템을 2칸을 채워주셔야 야만 아이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예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아이템을 넣어두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중공중 보급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에 고물상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2고물상 정도는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병 시너지의 보물상자는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맑은 정신의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추가로 맑은 정신 증강체의 효과는 크림 라운드에서도 발동되기 때문에 크림 라운드의 보상을 크림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 먹어서 파란색 보상 혹은 회색 보상에서 챔피언이 나와 맑은 정신 효과를 날리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거인의 힘의 경우 증강체 이름부터 거인의 힘이기 때문에 탱커 기물을 캐리로 사용할 때 유용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1400으로 낮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물이 삼성을 찍었을 경우 기본 체력이 1400을 넘어가며 오리아나, 진, 11을 세라핀을 제외한 4코스트 이상 기물의 경우 2성급에서 이미 체력이 1400을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제공되는 공격력 수치는 배치와 상관없이 최소 35로 앞 배치에 제약이 있는 같은 골드 증강체인 나이프의 날보다 상황에 따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성 진과 11의 경우 허리띠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체력이 정확히 1410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팁 중 하나입니다. 랜덤한 기물을 제공하여 패치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4가지의 증강체는 기본적인 가치부터 차이가 납니다. 곱빼기, 삼총사, 하이파이브의 경우 모두 골드 증강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두 다 필요 없는 기물이 나와 대판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0골드, 12골드, 20골드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하이파이브야 세 번째 증강체에서 등장하지만 곱빼기와 삼총사는 모두 첫 번째 증강체에서 등장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 차이가 상당합니다. 2코스트 리롤 덱을 목표로 곱빼기를 선택하시더라도 13개의 2코스트 기물 중 원하는 기물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점 점수 상승을 위해 알아두세요. 큰 손에서 제공되는 사기주사의 경우 어떤 기물을 찾고자 할 때 어떤 기물을 사용을 해야 가장 확률이 높은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열어볼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큰 손이 가장 많이 채택되는 덱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드를 찾기 위해선 코르키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등장 확률이 높다. 그리고 워윅을 찾기 위해선 트위치, 신지드 또는 워윅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도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쇼핑은 1레벨 더 높은 상점으로 기물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증강체입니다. 재미있는 증강체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채택률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사실 그만큼의 효율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8레벨 그리고 9레벨에서 품격 있는 쇼핑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레벨에서의 등장 확률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프리즘 증강체인 진보의 행진은 첫 증강체로만 등장합니다. 첫 증강체에서 프리즘 증강체를 집었을 경우 경험치 업이 따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레벨이 올라간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알아두세요. 최근 메타와 비교했을 때에는 6레벨까지는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빠르고 7레벨에서 맞춰지며 8레벨은 업 타이밍이 느려지기 때문에 7레벨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강해져야 체력 유지에 효율적입니다. 황금알의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증강체에서만 등장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즉각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프리즘 증강체를 얻은 상황에서 7턴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덱과 체력이 매우 충분하여 1등을 굳히고 싶을 때 도전해 볼만한 선택지입니다. 최근 12.6 패치가 반영된 황금알 보상 목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즌 증강체들 선택에 도움이 될 25가지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후 패치와 무관하게 유지될 내용들인 만큼 미리 숙지하여 플레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